미국과 유럽장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시장 또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구원님 오늘장 일본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도쿄 증시 일부의 그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14배,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9배로 역사적인 그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율 반등이 가능한 주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가 반등 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강하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절상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주는 실적 악화에다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하락을 막아줄 일본의 연기금들도 일본의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의원의 해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불안을 우려해서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선물 시장과 연계된 재정 거래로 인해서 현물 주가가 좀 급등락하는 이런 그 불안한 그 흐름은 앞으로도 좀 며칠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 역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역시 조정 장세에 이어질까요? 네, 오늘도 조정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그 대형 펀드들의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자주 급등락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 평안과 중국 생명 계열의 그 펀드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상하이와 선정거래소가 그 IPO 신주 그 주식 공개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급 물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외에도 새로운 그 자기 자본 규제인 바젤 3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 지도부가 부동산 긴축 정책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업종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당대에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5년간 1,400조 원 규모의 그 녹색 투자로 녹색 공업 혁명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친환경 그리고 도시형 산업 그리고 임업과 수리시설, 토양 보존, 그 에너지 절약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도 이 부동산 업종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네요. 좀 시장 흐름 살펴봐야겠습니다. 당대회가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이 이제 앞으로 10년간 경제 규모와 소득을 이제 2배로 키우기 위해서는 매년 7.2% 전후의 성장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이 가장 우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900조 원이 들어가는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 그리고 일반 무역으로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성장 모델 전환에 따라서 무선 통신기기 부품이라든지 가정과 IT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중국 그 국진 민폐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유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시키고요. 민간 부분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 산업도 이제 참여를 허용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성장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또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급 승용차라든지 여성용 의류 그리고 제약,
화장품 외에도 웰빙형 그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유아용 분유 쪽에서는 계속 특수들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도시화 성장 방식을 앞으로 도시형 성장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라든지 부패 문제, 격차 문제를 아무래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650개나에 달하는 그 중국의 도시들이 이제 선진국 수준의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 방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고령화 산업, 저통사 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홈쇼핑, 의료용 서비스, 웰빙형 음식 등이 아무래도 그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수출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